이건 완전히 잘못됐어. 낡은 아파트 벽에 붙은 달력, 빨간 표시들, 투자 설명회, 신규 고객 상담. 네, 오빠, 네, 여기 와 있어요. 아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처리할게요. 태연의 방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황폐했습니다. 그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노트북도 좋아하던 책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연 씨가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아버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아빠, 여기 어떡해? 그 짧은 순간에 아들의 눈에서 읽히는 공포가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노트북을 켜고 오래된 USB 드라이브를 꺼내 연결했습니다. 그 안에는 국정원 시절 사용하던 특수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태연아, 걱정 마. 아빠가 반드시 널 지킬게. 과연 그는 아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함정에 빠진 아들, 그리고 숨겨진 과거의 능력을 가진 아버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할게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거실을 채웠습니다. 민석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육시 정각에 눈을 떴습니다. 25년간의 국정원 생활로 몸에 밴 습관은 은퇴 후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아파트 단지. 이제는 남의 비밀을 파헤치는 대신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루할 수 있는 일상이지만 첩보 세계에서 평생을 보낸 그에게는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빠, 일어났어요? 태연의 목소리에 민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30살이 된 아들은 여전히 아이처럼 순수한 목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응. 일어났어. 아침 먹을래?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들과의 일상은 민석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태연은 민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프로그래밍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새로운 코드를 배울 거예요. 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컴퓨터 코딩은 태연이 가장 좋아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숫자와 규칙성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고 이미 간단한 웹사이트를 몇 개 만들 정도로 실력이 좋았습니다. 정말 대단하네. 끝나고 맛있는 거 사 먹자. 아침을 준비하며 민석은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국정원 정보보안팀장으로 일하던 시절 그는 국가의 중요한 디지털 자산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태연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은 태연 같은 사람들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수없이 많은 사기와 범죄를 보아왔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이용당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연을 과잉 보호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태연이 지은을 처음 만난 것은 코딩 수업에서였습니다. 민석이 태연을 데리러 갔을 때 아들의 얼굴에서 전에 없던 표정을 발견했습니다. 설렘이었을까요?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빠, 이분이 지은 선생님이에요. 오늘 제가 만든 코드를 칭찬해 주셨어요. 지은은 밝은 미소로 민석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연 씨가 정말 뛰어난 실력을 가졌더라고요. 특히 패턴 인식 능력이 놀랍습니다. 민석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의 능력을 진심으로 알아봐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으니까요. 감사합니다. 태연이 많이 배우고 있나 봐요. 그날 이후 태연은 코딩 수업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중심에는 항상 지은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지은 선생님이 저한테 특별 프로젝트를 주셨어요. 함께 웹사이트를 만들 거래요. 민석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불안감이 솟아올랐습니다. 오랜 세월 정보기관에서 일하며 그는 사람의 진심을 의심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심이 과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어떤 웹사이트인데. 디지털 자산에 관한 거예요. 지은 선생님 가족이 투자 사업을 한대요. 순간 민석의 등줄기로 차가운 감각이 흘렀습니다. 디지털 자산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암호화폐 사기는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었고 특히 장애인을 노리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태연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몇 주 후 태연은 민석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빠, 나 지은 선생님이랑 사귀어요. 민석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였습니다. 정말. 언제부터? 지난주부터요. 지은 선생님이 먼저 고백했어요. 제가 특별하대요. 민석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기쁨보다는 불안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태연은 여태껏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다는 말은 너무 흔한 미끼였습니다. 아빠는 기뻐지 않아요? 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민석은 급히 표정을 바꿨습니다. 아니. 기뻐, 정말 기뻐. 그냥 갑작스러워서. 이번 주말에 지은 선생님 가족을 만날 거예요. 지은 선생님 아버지와 오빠도 온대요. 민석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좋아, 나도 만나보고 싶었어. 태연이 방으로 돌아간 후 민석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과 과잉 보호가 될까 하는 걱정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이제 태연도 30살 성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첩보 생활에서 익힌 직감이 계속해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주말 민석은 태연과 함께 도심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지은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지은의 아버지 백성근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팀장님이셨다고요. 국정원에서 일하셨다니 대단하십니다. 민석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과거 직업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불편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평범한 은퇴자입니다. 백성근의 아들 지우는 태연에게 유독 친절했습니다. 태연 씨, 우리 사업에 관심 있으시죠? 코딩 실력이 좋다고 들었어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인데. 태연은 칭찬에 기분 좋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석은 대화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블록체인 기반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요. 연 수익률이 상당합니다. 백성근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안정적인 투자처인가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특별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연 씨의 재능이 더해진다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석은 지은을 잠시 따로 만났습니다. 태연이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죠?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지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민석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론이에요. 태연 씨는 정말 순수하고 특별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에서는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뭔가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25년간의 정보요원 생활에서 단련된 그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연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은 선생님 가족들 좋지 않아요? 나를 위해 좋은 일을 많이 계획하고 있대요. 민석은 아들의 순수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디지털 세계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그래. 좋아 보이더라. 민석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석은 오랜만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백성근과 지훈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은퇴했지만 그의 기술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협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해 그는 모든 것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침묵의 방패가 다시 한번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태연과 지은의 결혼식이 있던 날로부터 정확히 한 달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가 그의 마음속 불안함과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벌써 한 달이라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태연과의 통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3번,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1번, 이제는 열흘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민석은 휴대폰을 들어 태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여러 번 울린 후 마침내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태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고 불안정하게 들렸습니다. 태연아, 잘 지내니? 요즘 통화가 잘 안 되네. 죄송해요, 많이 바빠서요. 지은이랑 부산으로 이사했어요. 민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사. 부산. 아무런 상의도 없었습니다. 부산이라고? 언제 이사한 거니? 지난주에요. 지은 아버지가 부산에 새 사무실을 열어서 저희 보고 와달라고 하셨어요. 민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서울에서 5시간이나 떨어진 부산으로 이사한 것을 이제야 알게 되다니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주소 좀 알려줄래? 주말에 내려가 볼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돼서요. 다음 달에 오세요. 통화가 끝난 후 민석은 소파에 무겁게 몸을 기댔습니다.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태연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그건 단순한 어색함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태연의 복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태현 씨의 장애인 지원금 수령 계좌가 변경되었어요. 지난달부터요? 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변경했죠? 배우자분이요. 결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만. 전화를 끄는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의 지원금이 지은의 계좌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건 분명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컴퓨터를 켠 민석은 태연의 사회보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오랜 정보기관 생활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던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연의 장애인 연금과 특별지원금도 모두 지은의 계좌로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연 명의로 여러 건의 대출 신청이 이루어진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됐어. 민석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로 부산행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민석은 태연이 보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번화가에서 한참 벗어난 곳에 위치한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지은이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오실 거라고 연락 못 받았는데. 지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석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보고 싶어서 왔어. 태연이는. 태연 씨는 지금 회사에 있어요. 아버지가 새로 차린 회사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생각보다 훨씬 비좁고 정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태연이 좋아하는 책이나 컴퓨터 장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좀 좁지만 잠시 앉으세요. 차라도 드릴게요. 지은이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 민석은 빠르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여러 날짜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투자 설명에 신규 고객 상담 같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서류 더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석은 주위를 살피고 재빨리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태연의 이름으로 된 대출 서류와
투자 계약서였습니다. 지은이 차를 들고 돌아오기 전에 민석은 서류를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태연이 언제 돌아오니? 아마 저녁 늦게요. 요즘 일이 많아서. 그때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은 화면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만요. 지은이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석은 지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오빠. 여기 와 있어요. 아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처리할게요. 통화를 마친 지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 있니? 민석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이에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연의 방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건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괜찮아. 잠깐만 볼게. 민석은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지은은 마지못해 작은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태연의 방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황폐했습니다. 좁은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태연이 항상 가지고 다니던 노트북도 좋아하던 책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연이 물건들은 어디 있죠? 컴퓨터랑 책들. 이사하면서 많이 정리했어요. 공간이 작아서. 민석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연에게 컴퓨터와 책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세계였고 안정감을 주는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태연 씨 오면 같이 드시죠.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태연이 돌아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민석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태연아. 태연은 아버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정 속에는 기쁨보다는 당혹감이 더 컸습니다. 아빠? 여기 어떻게? 민석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태연의 몸이 예전보다 훨씬 말랐습니다. 얼굴도 헬쑥했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많이 야위었네. 잘 지내고 있어? 태연은 지은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민석은 아들의 눈에서 두려움을 읽었습니다. 네. 잘 지내요. 일이 좀 힘들지만 적응 중이에요. 세 사람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태연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지은은 억지로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태연 씨가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아버님도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민석이 물었습니다. 태연이 대답하기 전에 지은이 말을 가로챘습니다. 디지털 자산 관리예요. 태연 씨의 코딩 실력이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식사가 끝난 후 민석은 태연과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지은은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설거지를 핑계로 부엌으로 물러났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니? 민석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가락을 계속 비틀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냥 적응하는 중이에요. 돈은 잘 관리하고 있어? 지원금이랑. 태연의 표정이 당황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은이 다 관리해요. 제가 잘 못해서요. 민석은 더 묻고 싶었지만 아들의 불안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밝혀내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내일 점심에 같이 나갈까? 둘이서만. 태연이 다시 지은을 힐끗 보았습니다. 내일은 회사에 가야 해요. 주말에도 일해요. 민석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읽히는 공포가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근처 호텔에 묵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를 나서기 전 지은이 현관까지 배웅 나왔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태연 씨 잘 돌볼게요. 민석은 지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 지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냥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든 거예요. 곧 나아질 거예요.
민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자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할 때가 왔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한 민석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USB 드라이브를 꺼내 연결했습니다. 그 안에는 국정원 시절 사용하던 특수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은퇴했지만 위험한 순간을 대비해 몰래 간직해온 것들이었습니다. 태연아, 걱정 마. 아빠가 반드시 널 지킬게. 화면이 밝아지는 가운데 민석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깃들었습니다. 디지털 추적자로서의 그의 능력이 다시 한번 깨어났습니다. 이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확신은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호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새벽빛이 민석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수많은 창이 켜져 있었고 그 앞에는 반쯤 식은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역시 그랬어. 화면에는 백성근과 지훈에 관한 정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석은 국정원 시절 사용하던 비공식 데이터베이스 접근법을 활용해 그들의 과거를 파헤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백성근은 5년 전 금융사기로 수사를 받았지만 증거 부족으로 풀려난 전력이 있었습니다. 지훈 역시 불법 다단계 투자 혐의로 신고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름과 회사명을 바꿔가며 새로운 사기 수법을 펼쳐왔던 것입니다. 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그런 사람들의 손아귀에 들어갔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민석은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국정원에서 일할 때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태연을 위해 모든 능력을 사용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민석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던 지은에게는 갑작스러운 업무가 생겼다고 변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석은 오래전 사용하던 작업실을 다시 열었습니다. 자물쇠를 열자 먼지가 가득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메모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첨단 장비들이 덮개 아래 숨겨져 있었습니다. 민석은 먼지를 털어내고 장비들을 꺼냈습니다. 은퇴 후에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최신 상태로 유지해온 장비들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하고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다시 시작이군. 화면이 밝아지며 여러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습니다. 민석은 태연의 통화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원 시절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특별한 허가 없이도 통신 기록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태연의 통화 기록을 살펴보니 지난 몇 주간 백성근과 지훈과의 통화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태연이 부산으로 이사한 후에는 거의 매일 1시간 이상 통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 시키는 거지? 민석은 태연의 위치 데이터도 확인했습니다. 최근 태연은 부산 시내의 여러 금융기관과 투자 설명회장을 방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민석은 지훈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미래투자연구소라는 이름의 그럴듯한 사이트였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눈에는 전형적인 사기 사이트로 보였습니다.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약속하고 투자자들에게 빠른 가입을 종용하는 문구들로 가득했습니다. 민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사이트의 취약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전문가로서 그의 실력은 여전히 녹슬지 않았습니다.
불과 15분 만에 관리자 권한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됐어.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한 민석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백 명의 투자자 명단과 그들이 투자한 금액이 있었고 그 중에는 태연의 이름으로 등록된 계정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각 계정에는 수천만 원의 투자금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연의 장애 연금과 지원금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대출받은 돈까지 모두 이 사기 투자에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이 악마들! 더 충격적인 것은 태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다른 장애인들의 계정도 만들어 사기를 벌이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백성근 일가는 태연의 장애인 정보를 이용해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면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석은 지은의 클라우드 계정에 접근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태연의 휴대폰 기록을 통해 지은이 자주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파악하고 로그인 정보를 얻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지은의 클라우드에는 수많은 문서와 사진,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민석은 최근 생성된 파일부터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태연 관리라는 제목의 폴더가 있었습니다. 폴더를 열자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태연의 일상을 기록한 메모와 지시사항이 담긴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태연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돼. 너무 많은 정보를 주지 말 것. 필요한 서류에만 서명하게 할 것. 외부인과의 접촉 최소화할 것. 민석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은은 마치 태연을 관리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민석이 파일 하나를 재생하자 지은과 지훈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냥 계속 꼬드기면 돼. 애정 표현도 해주고 잡혀 있는 애들은 진짜 바보 같아서 다 믿어.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 나도 힘들어. 태연이는 계속 아버지한테 전화하겠다고 하는데. 참아. 이제 계좌 몇 개만 더 만들면 돼. 거기다 대출까지 받으면 우린 충분히 벌 수 있어. 민석은 녹음 파일을 끄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지은은 태연을 이용해 금융 사기를 치고 있었고 그것은 모두 백성근과 지훈의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녹음 파일에서 민석은 뜻밖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지은이 혼자 녹음한 듯한 파일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태연 씨는 정말 착한 사람인데. 하지만 아버지와 오빠가 나도 어쩔 수 없어. 지은의 목소리에는 갈등과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민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은도 어쩌면 완전한 가해자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태연이 당하는 피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집중적인 디지털 수사 끝에 민석은 백성근 일가의 사기 네트워크 전모를 거의 파악했습니다. 그들은 장애인들의 정보를 이용해 가짜 투자 상품을 만들고 그들의 지원금과 연금을 갈취하는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민석은 태연이 자주 가는 장소에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태연은 종종 지훈과 함께 나타났는데 지훈이 태연을 강압적으로 대하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이제 충분해. 민석은 수집한 모든 디지털 증거를 정리하고 백업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수사를 요청할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내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김 팀장. 나 강민석이야. 도움이 필요해. 국정원 시절 같은 팀에서 일했던 동료, 이제는 사이버 수사대의 팀장이 된 오랜 친구였습니다. 민석.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민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 아들이 위험해.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범죄가 벌어지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해봐.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돕겠어. 민석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디지털 추적자로서 그가 모은 증거는 이제 정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산 해변가 호텔 로비에서 민석은 김영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 폴더를 쥐고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밤잠을 설치며 모은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오랜 동료 김영사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시절 함께 일했던 그는 이제 사이버 수사대의 핵심 멤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좋아 보이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김영사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얘기할 게 많아.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석은 파일 폴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김영사가 물었습니다. 내 아들과 다른 장애인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에 관한 증거야. 민석은 천천히 폴더를 열었습니다. 백성근과 지훈의 신상 정보, 과거 범죄 기록, 현재 운영 중인 가짜 투자 회사에 관한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아들 태연을 이용하고 있어. 그리고 태연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들까지. 김영사는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하며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수집한 거야? 민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부 정보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싶지 않을 거야. 하지만 모두 진짜 증거들이고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줄 수 있어. 김영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래도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가 필요해. 이대로는 재판에서 써먹을 수 없어.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이걸 가져왔지. 그는 USB 드라이브를 꺼냈습니다. 여기 안에는 백성근 일가가 운영하는 가짜 투자 사이트의 주소와 취약점이 정리되어 있어. 공식적인 수사 영장을 받아서 접근하면 내가 찾은 모든 증거를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거야. 김영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 참 은퇴했다더니 여전히 현역이네. 민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다음 날 민석은 부산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태연이 일한다는 미래 투자 연구소 건물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사의 메시지에 따르면 오늘 영장이 발부되어 수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태연과의 문자 대화가 열려 있었습니다. 아들아,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 아빠가 부산에 왔어. 아직 답장은 없었습니다. 민석은 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백성근과 지훈이 운영하는 사기 네트워크의 전모를 파악했고 그들이 태연을 포함한 수십 명의 장애인들을 이용해 수억 원의 불법 자금을 모았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이들이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투자와 특별한 수익을 약속하며 장애인 가족들의 신뢰를 얻은 후 그들의 재산까지 갈취했습니다. 민석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아직도 가슴속에는 분노가 가득했지만 이제 그 분노는 차분한 결의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 경찰차 여러 대가 도착했습니다.
사복 경찰들이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김영사와 약속한 대로 수사팀이 건물을 확보한 후 그가 들어가 태연을 찾을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건물 입구에 도착하자 김영사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안에 들어가도 돼. 백성근과 지우는 이미 체포했어. 하지만 김영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태연이는 사무실에 없어. 지은도 찾을 수 없고. 민석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마도 우리가 오는 걸 알았던 것 같아. 내부에 정보원이 있었을지도 모르지. 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태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위치, 추적기. 민석은 자신의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그는 태연의 휴대폰에 원격으로 위치 추적 앱을 설치했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한 조치였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찾았어. 부산 외곽 창고 지역이야. 김영사는 즉시 무전을 통해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지원 요청해. 우린 먼저 가자. 부산 외곽의 낡은 창고 앞에 도착했을 때 민석의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창고는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였습니다. 김영사와 몇몇 경찰들이 함께 있었지만 지원팀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전술팀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 김영사가 말했지만 민석은 이미 창고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저 안에 있어. 기다릴 수 없어. 민석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국정원 시절 특수훈련을 받았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창고 옆면에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민석은 조용히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안에는 태연이 의자에 묶인 채 앉아 있었고 지은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은 옆에는 민석이 알지 못하는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김영사, 태연이 있어. 그리고 지은과 다른 남자 한 명. 김영사가 다가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백성근의 다른 아들인 것 같아. 지훈의 동생 지성이야. 민석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고 안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와 오빠는 이미 잡혔대.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해. 태연을 이용해서 남은 돈을 모두 인출하고 해외로 빠져나가자. 지성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석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경찰이 곧 올 거야. 그냥 포기해. 태연의 목소리가 작지만 단호하게 들렸습니다. 민석은 아들의 용기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닥쳐. 내가 뭘 알아? 지성이 태연에게 다가가는 순간 민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들어가자. 김영사는 망설였지만 상황이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았어. 조심해. 두 사람은 신속하게 작전을 세웠습니다. 김영사와 다른 경찰들이 정문으로 들어가고 민석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투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사의 신호와 함께 정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섰습니다. 경찰이다. 꼼짝 마. 지성과 지은이 놀라 뒤를 돌아보는 순간 민석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25년간의 특수요원 훈련이 그의 몸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아빠, 태연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민석은 빠르게 지성에게 접근했습니다. 지성이 무언가를 꺼내려는 순간 민석은 그의 팔을 잡아 제압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끝났어. 지성은 저항했지만 민석의 단호한 움직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영사가 다가와 지성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민석. 역시 은퇴해도 실력은 그대로군. 민석은 대답하지 않고 태연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들의 몸을 묶고 있던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태연아, 괜찮아. 다친 데 없어? 태연의 얼굴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아빠 어떻게 알고 왔어요? 민석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오랜 시간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는 언제나 널 찾을 수 있어.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그때 지은이 서 있는 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체포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엔 아버지와 오빠가 시키는 대로 했지만 나중엔 정말 태연 씨를 좋아하게 됐어요. 하지만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민석은 복잡한 감정으로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한 행동은 용서받기 어려워. 하지만 진실을 모두 말하면 법정에서 도움이 될 거야. 김 형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은 씨, 당신도 체포합니다. 하지만 협조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오는 민석과 태연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에는 어둠이 걷히고 새벽빛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태연아. 민석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증거의 그물은 마침내 모든 범인을 포착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법원 앞 취재진들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민석은 태연의 어깨를 감싸며 기자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백성근 일가의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2달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백성근, 지훈, 지성 그리고 지은에 대한 기소를 마쳤고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강 선생님, 이번 사건에 대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민석은 말없이 태연을 보호하며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피고인석에는 백성근과 그의 2 아들이 앉아 있었고 따로 떨어진 자리에 지은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협조자로서 별도의 재판을 받기로 했습니다. 민석과 태연이 자리에 앉자 태연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저 사람들이 정말 감옥에 가나요? 민석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럴 거야. 이제 너와 다른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가 실현될 거야.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백성근 일가가 지은 죄를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금융 사기를 벌였습니다. 장애인들의 신분을 도용하고 그들의 지원금을 가로채고 불법 대출을 일으켰습니다. 그 피해액은 총 30억 원에 달합니다. 민석은 숫자를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연만이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이 사기로 삶이 무너졌습니다. 검사는 자료를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피고인들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암호화폐의 복잡성과 규제의 부재를 악용해 추적을 피하고 불법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민석은 디지털 증거를 준비하며 밤을 새웠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그냥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법정 휴정 시간, 복도에서 민석은 김 형사를 만났습니다. 수고 많았어. 내가 준 증거 덕분에 검찰이 완벽한 케이스를 만들 수 있었어.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연이와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을 거야. 김 형사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지은이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했어. 백성근 일가의 다른 범죄까지 모두 털어놨지. 덕분에 형을 대폭 감경받을 거야. 민석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지은에 대한 감정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녀가 태연을 이용했다는 분노와 그녀도 어쩌면 아버지와 오빠의 강압에 시달렸을 거라는 연민이 공존했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길 바랄 뿐이야. 법정으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디지털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민석이 수집한 데이터가 하나씩 표시되었습니다. 백성근 일가의 메시지, 태연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계좌 내역, 가짜 투자 플랫폼의 서버 로그 등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여졌습니다. 백성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변호사와 급하게 귓속말을 나누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들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주었을 때 백성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사업을 한 것뿐입니다. 누구도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의 말에 방청석에서 분노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민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어 지훈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아버지와 동생은 제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지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은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가 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특히 태연 씨에게 처음에는 가족의 압력 때문이었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민석은 지은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녀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다고 느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상처가 치유될 수는 없었습니다. 재판은 예상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백성근에게는 징역 12년, 지훈에게는 10년, 지성에게는 8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지은은 증언과 협조를 고려해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민석은 태연과 함께 법원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터뷰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번 사건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민석은 잠시 멈춰서서 기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들을 만났고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장애인들은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더 취약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더 강력한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제 아들 태연과 같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되었지만 민석은 태연의 손을 잡고 차로 향했습니다. 그의 말은 이미 모든 방송국의 뉴스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의 집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모였습니다. 사건의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었습니다. 김영사의 주선으로 만나게 된 그들은 모두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받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민석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국정원에서 일할 때는 국가를 위해 일했다면 이제는 태연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 새로운 사명감을 주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모두가 돌아가고 태연과 민석만 남았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연이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석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는 새로 시작할 거야. 너는 예전처럼 코딩을 배우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앞으로는 누구도 너를 이용하지 못하게 내가 막을 거야. 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 씨는요? 그래도 처음에는 저한테 잘해줬는데. 민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연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순수한 그의 마음은 여전히 지은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있어 그녀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언젠가는 새 출발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집중할 시간이야.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새로운 빛이 어렸습니다. 오랜 악몽에서 깨어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증거를 찾거나 범인을 쫓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정의 센터라는 이름의 웹사이트였습니다. 화면에 타이핑하는 민석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보호 시스템. 누구도 디지털 세계에서 소외되거나 이용당하지 않도록. 민석은 새로운 사명을 찾았습니다. 국가의 비밀을 지키던 그의 능력은 이제 사회의 약자를 지키는 데 쓰일 것입니다. 디지털 정의의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봄날의 햇살이 환하게 비치는 오후였습니다. 민석은 디지털 안전교육센터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그가 설립한 센터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장애인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를 교육하고 온라인 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민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센터 개소 1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그는 국정원 시절 동료들과 함께 이 센터를 키워왔습니다. 은퇴한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모여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는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아빠, 준비됐어요. 태연이 건물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태연은 이제 센터의 주요 강사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장애인들에게 디지털 위험 요소를 알려주고 간단한 프로그래밍까지 가르쳤습니다. 오늘 몇 명이나 오기로 했지? 민석이 물었습니다. 20명이요. 모두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특별히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거예요. 민석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태연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자신감 있고 독립적이며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태연아. 두 사람이 센터로 들어서자 여러 사람들이 분주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오랜 동료 김영사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경찰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센터의 보안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민석, 기자들이 곧 도착한데 송 국장님도 오신다고 하셨고, 송 국장은 국정원 시절 민석의 상관이었습니다. 그는 민석의 센터 설립에 큰 도움을 주었고 정부 지원까지 연결해 주었습니다. 모두 준비됐나? 완벽해, 걱정 마. 민석은 강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다양한 디지털 보안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각 책상에는 최신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작은 공간에 중고 컴퓨터 몇 대가 전부였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교육센터로 성장했습니다. 기념식이 시작되고 민석은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앞에는 태연을 포함한 센터의 수강생들과 기자들, 그리고 여러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 우리는 작은 꿈으로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자신의 약점 때문에 이용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자는 꿈이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전 태연이 겪었던 일을 떠올리자 가슴이 아직도 아팠습니다. 우리 아들 태연이 겪은 일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매년 수많은 장애인들이 디지털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석은 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1년간 200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이 센터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중 30명은 이제 IT 관련 직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디지털 세계의 당당한 시민으로 성장했습니다. 청중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석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디지털 방화벽이라는 이름의 앱을 개발했습니다. 이 앱은 장애인들이 온라인에서 활동할 때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경고해 줍니다. 그리고 이 앱의 주요 개발자는 바로 제 아들 태연입니다. 더 큰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태연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에는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민석은 센터 뒤편 작은 정원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태연이 겪은 일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오늘의 센터도 태연의 성장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님? 익숙한 목소리에 민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년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지은아, 민석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지은은 법정에서 모든 것을 자백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와도 될지 몰랐어요. 하지만 태연 씨가 센터에서 일한다는 기사를 보고 정말 잘 되어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지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화려한 옷이나 메이크업이 아닌 소박한 차림새였습니다. 잘 지냈니? 민석이 물었습니다. 내 작은 회계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완전히 새 출발을 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지은을 보면 분노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연민,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이해. 지은 씨도 아버지와 오빠의 피해자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태연이가 받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용서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태연 씨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보니 다행이에요. 민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태연이한테 인사할래?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그건 태연이가 결정할 일이지. 이제 그 아이도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태연은 컴퓨터실에서 앱 개발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문을 두드리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태연아, 너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 민석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태연의 표정이 굳어졌다가 천천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은 씨가 여기 있어요? 응.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만나도 돼. 태연은 잠시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만나볼게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민석은 놀랐지만 아들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태연은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어른이었습니다. 정원에서 태연과 지은의 만남은 어색했습니다. 민석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들을 수는 없었지만 태연의 차분한 모습과 지은의 진지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지은이 떠난 후 태연이 민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땠어?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지은 씨는 정말 후회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녀를 용서했어요.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제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요. 그게 제 목표예요. 민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의 성숙함과 너그러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태연아. 그날 저녁 민석은 센터의 옥상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에 암울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악몽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옆에는 태연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이건 끝이 아니죠? 태연이 문득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니? 우리가 하는 일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만든 앱을 발전시키면 전국의 모든 장애인들이 더 안전하게 디지털 세상을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민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건 시작일 뿐이야.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야. 밤하늘의 별들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디지털 세상의 어둠 속에서 그들은 이제 작은 빛이 되어 다른 이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방화벽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보호를 위한 인간적인 방화벽이었습니다. 민석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과거 국가의 비밀을 지키던 그의 능력은 이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디지털 정의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작은 채널에 많은 힘이 됩니다.